디즈니 픽사 신작 엘리멘탈이 도착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기대했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 이 작품이 제76회 칸 영화제에서 폐막작으로 선정되어 폭발적인 환호를 받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한 외신에서는 역대 최고의 픽사 작품이라는 찬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화를 주목했던 또 다른 이유는 연출자인 피터 손이 픽사 최초 한국계 감독이기 때문인데요. 크레딧이 올라갈 때 일종의 쿠키 영상처럼 감독님의 부모님 사진이 등장하며 당신들을 기리기도 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엘리멘탈 좋았습니다. 아직 6월인데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시기상조임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말씀드리면요. 제 기준으로는 올해의 애니메이션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역시 제 기준으로 올해 만나는 작품들 중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일단 이 작품은 대중영화로서 유머가 탁월하고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근간을 둔 전통적인 러브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보는 이들의 감정을 일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원소들의 세상이라는 설정에 걸맞게 눈을 즐겁게 하는 시각적 성취도 대단하죠. 한 발 더 밀고 나가 영화의 저류에 흐르는 작가의 세계관, 의식 등도 흥미로운 부분이 많았는데요. 특히 저에게 이 작품은 어떤 각도에서 접근을 시작해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확장시키는 많은 요소들을 포괄하고 있는 영화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아메리칸 드림, 이민자 난민 문제, 그러니까 분열의 시대를 경유한 지점, 유리 기포 배 상징,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에 대 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엘리멘탈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Meet the residents of Element City. Air usually has their head in the clouds. Oh, my new jacket! Earth can be a little seedy. 언급드려서 저에게 엘리멘탈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도 꼬리에 꼬리를 물며 마치 브레인스토밍을 하듯 생각할 거리가 확산되는 영화로 느껴지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이 영화는 현 시대의 이민자 난민 문제를 포함한 여러 분열의 이슈들에 대한 코멘트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화는 엘리멘트 시티라는 대도시에 도착하는 버니와 킨더의 모습으로 시작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배가 땅에 정박하는 엘리멘탈의 도입은 아메리칸 드림, 즉 미국으로 입국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비유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탐구하는 방법 중 하나는 영화 속 엘리멘트 시티와 미국 사이의 등호를 형성시키는 것이겠죠. 그러한 관점으로 한번 밀고 나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미국은 버니와 킨더에게 썩 다정다감하지만은 않은데요. 출입국 직원이 부부에게 성을 묻습니다. 이에 대해 버니가 자국의 언어로 답을 하자 그냥 버니와 킨더로 하시죠 라며 서류에 도장을 찍어버리죠. 영어를 하지 못하는 외부인에 대해 사려 깊지 못한 대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결국 사용자의 출신과 정체성에 대한 근간이 될 텐데요. 그것을 포용하지 않는 태도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악랄하게 말하면요. 우리의 땅을 밟았으면 그냥 영어 사용해. 엘리멘트 시티에 흡수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입국 직후 킨더는 지나가던 구름과 부딪히고는 까칠한 리액션을 듣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들은 불이라는 이유로 구하려는 집마다 거부를 당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설정들에 대해 난민을 배척하는 문제 등등의 여러가지 사회적 이슈와 겹쳐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묘사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엠버는 아빠 버니와 함께 비비스테리아 전시장에 방문하는데요. 그 식물은 어떤 원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불에 타게 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입장 금지를 당합니다. 선입견에 의거해 타인을 거부하는 현 세계의 면면에 대한 비유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흑인은 어떨 것이다, 동양인은 어떨 것이다 등의 편견으로 점철된 인종차별 문제가 떠오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편견은 후에 붕괴해집니다. 엠버와 웨이드가 철조망을 가볍게 통과한 뒤에 그들은 철조망의 무의미에 대해 비웃으니까요. 또한 영화에서 이 불 집단은 외부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소수자로서도 기능하고 있는데요. 엠버가 엘리멘트 시티 중심부를 활보하는 장면들을 보면요. 프레임 어디에도 다른 불이 포착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수가 적고 불길이만 모여 사는 공간이 정해진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한 발 더 밀고 나가 불 집단에 대해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이 모여 사는 구역은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곳,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차이나타운쯤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버니와 킨더의 고향의 면면은 다소 중동 국가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이 지점에서 언급드린 미국은 엘리멘트 시티라는 공식을 포기해본다면 이 작품에 대해 또 다른 갈래로 생각을 뻗어나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영화가 다수와 소수 중 다수가 무조건 잘못이다, 혹은 원주민과 이민자 중 원주민만이 나쁘다, 그러니까 미국은 악이다 라는 이분법적인 접근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지점입니다. 영화에서 보면요. 소수자이자 이민자 집단인 불 역시 물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버니이겠죠. 그의 사상 속에는 물은 언제나 우리를 해롭게 하려는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생각이 뿌리 박혀 있는데요. 웨이드가 불로 만든 뜨거운 볼 같은 것을 물로 섞어 차로 우려내자 극혐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불은 또 그들대로 부정적 의미에서 민족주의적이고 자신들 이외의 원소에 대해 배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멘탈은 현 시대의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화합의 미학에 대해 주장하는 영화일 텐데요. 그것을 이룩하는 데에는 어느 한 집단만의 개과천선
연장선이 아닌 모든 집단의 액션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영화인 것입니다. 이 작품이 원소를 소재로 한 이유 역시 이러한 창작자의 세계관과 맞닿는 것 같은데요.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국가든 한 개인이든 무엇이든 불, 물, 공기, 흙 각각의 원소들처럼 고유한 특징이 있는 집단들의 이합 집산일 것입니다. 그들이 얽히고 설키게 되면서 불이 물을 증발시키거나 물이 불을 소멸시키는 것처럼 해로운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영화는 둘이 만들어내는 화합의 시너지라는 이로운 측면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한 상징적인 소재가 유리와 기포가 될 것 같습니다. 엠버는 백사장의 모래를 이용해 비비스테리아 형상이 들어있는 유리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웨이드의 집에 초대되었을 때 깨진 유리로 멋진 잔을 축조해내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본 웨이드의 모친은 이렇게 말하죠. 엘리멘트 시티의 아름다운 건물들도 다 유리로 만들어졌다. 너의 능력은 대단한 것이다. 라고 말이죠. 유리는 두 원소인 흙과 불의 조합입니다. 영화의 끝자락 엠버가 엘리멘트 시티를 떠나는 목적 역시 유리공예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위함이죠. 마린 잭슨 이 영화는 유리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결국 원소의 단독적인 특징이 아닌 원소 간의 케미가 소중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포 역시 유리와 동일한 괴를 갖는 소재일 텐데요. 기포는 물과 불이 반응하면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엠버, 웨이드가 사랑을 확인하는 장면에서 멋지게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 직전 시퀀스인 웨이드가 엠버에게 비비스테리아를 보여주는 장면에서도 기포가 막이 되어 엠버는 무사히 그 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유리와 마찬가지로 상생이라는 주제를 내포하고 있는 특징적인 소재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Nothing weird going on here. Just a little pruning. Water is always getting into something. 엘리멘탈에 대해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가장 웃음을 터뜨렸을 포인트는 웨이드와 그의 가족들이 눈물바다가 되는 장면일 텐데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물은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인 엠버는 이와는 다소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린 적 없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냉정하고 이성적인 캐릭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도식적으로 보면요. 웨이드는 감성, 엠버는 이성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둘이 융합한다는 영화의 결론은 결국 감성과 이성의 조화로움에 대한 코멘트쯤으로 볼 수도 있겠죠. 감성적인 물이 공무원이고 이성적인 불이 유리공예를 하는 예술가가 된다는 설정도 이에 대한 부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작품은 다소 이분법적이지만 부계 대 모계라는 관점으로 봐도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리뷰의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웨이드는 어떻게 저렇게 수평적이고 열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엠버는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가? 저는 영화가 그 이유 중 하나를 꽤나 선명하게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유무 차이입니다. 웨이드는 아버지가 어린 시절 돌아가신 것으로 나오죠. 반면에 엠버는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아서 잘 이끌어야 한다는 의무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감 때문에 그녀는 일생일대의 사랑도 꿈도 주춤하게 되죠. 사실 아버지 버니 역시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엠버의 할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트라우마가 있는데요. 그에 대한 부채감 같은 것이 자신의 자녀에게까지 전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리멘탈은 부계로부터 계승되어 온 무엇을 다소 부정적으로 그리는 영화인 것입니다. 부계에 대한 시니컬한 시선은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웨이드의 집에는 예술을 하는 삼촌이 있습니다. 물론 외삼촌이긴 하지만 저에게는 웨이드의 유사 아버지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는 엠버에게 우리말 잘하네 라며 차별적인 발언을 하죠. 이로 인해 식사 자리는 갑분싸됩니다. 물론 영화는 이 장면을 진지하게 끌고 가진 않지만 창작자의 차가운 인장이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웨이드와 엠버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빠르게 수용하고 지지하는 쪽은 모두 어머니입니다. 특히 엠버의 어머니 킨더가 두드러지죠. 그녀는 남편의 기조를 따르기보다는 딸을 응원하는 쪽을 선택하니까요. 이렇게 부계를 다루는 영화의 태도는 배라는 소재를 통해서도 드러나는데요. 서두에 언급드렸듯 엘리멘탈의 시작은 배의 도착입니다. 물론 버니와 킨더는 작은 배를 타고 오지만 그들이 땅을 밟자마자 옆으로 거대한 배가 정박하죠. 저에게 이 영화 속 배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아버지들의 의지가 담긴 소재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 관점으로 밀고 나갔을 때 흥미로운 지점은 웨이드와 엠버가 막아내려는 홍수 역시 배가 도착하면서 발생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멘탈은 북의 중심으로 직조된 기성세대의 전통을 힘을 모아 막아서는 아랫세대의 이야기다. 한 발 더 밀고 나가 웨이드는 물이 어디서부터 샌 것인지 추적을 할 때 물의 맛을 보더니 오일이 섞여있는 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워딩은 웨이드가 자신의 아버지를 표현할 때 사용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 물과 기름 같다고 말했으니까요. 물 안에 불순물인 오일이 배합된 이유 역시 배의 연료 때문일 텐데요. 이 또한 아버지에 대한 영화의 시선과 연관지을 수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엘리멘탈이 여성 중심의 영화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기성세대 구태를 거부하고 새 판을 짜는 영화로 보이는 것인데요. 헐겁게 말해 그동안 이어진 기성세대의 세계는 어떻게 보면 남성 중심의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테니 윗세대를 배격하는 방식으로 영화는 아버지들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일 뿐인 것이죠. 영화의 끝자락 엠버는 아버지와 화해를 하고요.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받지 못했던 의식을 주고받으며 그녀는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엘리멘트 시티로 유입되는 기성세대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엘리멘트 시티에서 탈출하는 지금 세대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는 것이죠. 저에게는 윗세대의 세계와 안녕을 구하고 모두가 화합하는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엘리멘탈에 대한 제 별점은 별 5개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으로 시작해 아메리칸 엑소더스로 끝난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ho the f are you? 친구.